예,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5페이지 6번 문제부터 6번부터 푸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지금 당장 풀기가 쉽지 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지리를 한 절반 정도 배웠을 때 조금 이제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지금 문제에 출제됐기 때문에 한번 풀도록 할게요. 풀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좀 보고서 가겠습니다. 네, 인구 밀도 먼저 볼게요. 인구 밀도. 그럼 인구 밀도가 무엇이냐 봤더니 1km, 여기도 지금 1km예요. 1km.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안에 총 몇 명이 사는가, 몇 명이 사는가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총 인구를 그 나라의 면적으로 나눴을 때 인구 밀도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509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적은 나라들은 뭐 4명, 5명 이거밖에 안 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인구가 굉장히 땅은 크지만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1인당 GDP. 우선 이 국내 총생산 GDP가 뭐예요? 그 국가 안에서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그 국가 안에서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의 총합을 우리 GDP라고 하죠. 그죠? 그걸 국민의 수로, 이것을 그 국가의 국민의 총 인구로, 국민은 아니겠죠. 그죠? 외국인도 포함하니까. 인구로 나누었을 때 1인당 GDP라고 한다. 이건 지금 삭제할게요. 잘못 썼습니다. 1인당 GDP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과 같은 나라는 이 GDP가 매우 클 거예요. 하지만 총인구도 매우 높기 때문에 1인당 GDP가 그리 높지 않겠죠. 그죠? 1인당 GDP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 수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위선과 경선에 대해서 볼게요. 위선 경선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선을 먼저 보면 위선은 우선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적도는 어디냐? 북극과 남극의 이 중간 지역이고 지구 중심을 통과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양쪽으로 양극적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감소하겠죠. 따라서 적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연평균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위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위라고 부른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게 지금 90도잖아요. 그죠? 90도. 양극적으로. 그럼 30도까지는 뭐라고 부르냐? 여기를 저위도라고 부른다. 저위도. 60도까지는 뭐라고 부르냐? 여기를 중위도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60에서 90도 사이는 뭐라고 하냐? 고위도. 고위도.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선. 경선은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세로선인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지구 중심을 역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영국의 런던이 기준이에요. 이걸 정할 때 당시에 영국이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1884년도, 1884년도, 5년도 이때쯤이거든요. 영국이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기준으로 한다. 영국이 영도예요, 영도. 지구는 360도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360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영도, 선생님 여기는 359도예요? 그럼 우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동경, 서경으로 해가지고서 런던을 기준으로 동쪽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동경이라고 부르고요. 동경의 최대 숫자는 180도까지 나오겠죠. 180도. 런던의 서쪽 지역들, 런던의 그리니치, 정확하게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런던의 서쪽 지역을 서경이라고 부르고 역시 최대치는 180도겠죠. 동경 180도랑 서경 180도는 같은 지점으로 런던의 정반대편에 180도 반대편에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 어, 경선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동경이 있냐 서경이 있냐 보니까요. 런던이 여기 있어요. 지금. 런던 영도. 이게 기준이라고 했죠. 영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런던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동경 한 127도, 8도, 9도 막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동경이구나. 동경에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여기까지가 지금 동경이죠, 동경. 여기까지가 동경. 서쪽, 런던의 서쪽 지역. 여기까지가 서경이를 테고, 요 180도는 동서경 180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위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북반구에 있어요? 남반구에 있어요? 여기에요? N이야? 북반구에 있죠, 그죠? 적도가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적도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적도보다 북쪽에 있으니까는 북위가 될 테고, 우리나라는 30도 조금 넘는데요? 30도 좀 넘어요. 30도가 넘어요. 우리 제천이 한 37도 정도 되거든요. 어, 우리나라의 대략 위치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고, 동경 한 127도, 8도, 9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구나라고서 이렇게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날짜 변경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날짜 변경선을 여기로 정하면은 좋을 것도 같아요. 영국이 자기가 힘써가지고서 기준으로 삼았으면 날짜 변경선을 여기를 만들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국가를 관통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알제리거든요. A 지역과 B 지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여기 태평양이라고 생각한 거죠. 태평양. 태평양에는 여러 나라를 관통하지 않네? 관통하는 나라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거기 러시아 즉 관통하는데요. 관통해요. 근데 지금 어, 런던을 지나는 영도보다는 많이 여러 나라를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태평양에다가 정한 거죠. 날짜 변경선을. 대신 어떻게 했어요? 대신 어떻게 했다? 그럼 나도 여기랑 여기랑 날짜가 달라져. 이렇게 나눠지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좀 굴절되어 있어요. 굴절되어 있어. 한 나라 안에서 날짜가 달라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럼 여기 러시아가 여기 같은 날짜가 될 테고, 여기는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도 다 같은 날짜가 되거든요. 날짜 변경선은 런던의 180도 반대편에 지나가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시간. 표준시. 표준시의 기준도 당연히 영국이에요. 영국. 본초 자거선이 지나는 영국이 기준이에요. 영국이 기준이라고 해서 영국이 그럼 전 세계에서 시간이 가장 빠른 나라예요? 기준이니까? 그건 아닙니다. 영국은 딱 중간이에요. 중간. 시간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중간이다. 영국보다 동쪽에 있는 나라, 이 동경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는 시간이 빠른 나라들이에요. 이게 시간 빠른 나라들. 영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영국보다 시간이 느린 나라들이에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라고 다 써져 있죠, 그죠? 당겨볼까요? 영국이 0이면은 여기는 여기 지역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국보다 1시간 빠르다는 얘기고, 여기는 2시간, 초록색은 여기는 3시간.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노란색. 우리나라는 여기 9시간. 선생님, 8시간 빠른 게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국가에서 이제 정한 거죠. 우리나라는 뭘 따르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지나는 동경 135도 선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 선을 따르다 보니까 실제로 동경 135도가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진 않지만은, 그럼 130도를 따라야 되겠죠. 그럼 130도도 우리나라를 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30도는 여기 중국을 지나가고 있어요. 중국을.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물론 30분 단위를 쓸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어떤 교역하는데, 교류하는데,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0.5 단위 이렇게 있는 나라 있죠. 30분 단위 쓰는 나라예요. 30분.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30분 단위를 쓰고 있는 나라는 흔치는 않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럼 다시 또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그럼 우리나라는 왜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냐라는 거죠. 우리 지구는 300, 지구는 9죠. 그러면은 북극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꾹 콤버스 돌려면 360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360도예요. 그런데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거죠. 24로 나누면 15가 나옵니다. 15가. 15도.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도의 차이는 다시 말해서 1시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영국보다 이 영국에서 이 동쪽으로 가면 여기 1시간 여기 15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시간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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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도를 9번을 더하면 뭐가 돼요? 135도라는 거죠. 135도. 135를 15로 나오면 9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영국보다 동쪽에서 9시간 빠르다라는 거죠. 9시간. 시차. 우리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다. 그러면은, 뉴욕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나왔으니까 로스앤젤레스 볼까요? 로스앤젤레스. 마이너스 8이래요. 마이너스 8. 이거 쓰고 있네요. 이거 쓰고. 그럼 우리나라하고 로스앤젤레스의 시차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 지역이 바로 여기거든요. 시간이 가장 느린 지역이 여기 지역이에요. 이게 중간 지역이었죠.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진다. 굉장히 여기 제일 빠른데요. 제일 빠른데. 반대로 쭉 가서 여기는 제일 느린 데예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른 편이에요, 늦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좀 올라볼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선 영국보다 동쪽이 있으니까 영국보다는 빨라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있는 국가보다는 우리나라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국가보다도 더 빨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다 좀 비교해 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빠른 나라다.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은 나라를 찾으라고 하면은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여기 9시야. 그럼 10이 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되겠죠. 10. 여기 좀 빠르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 오스트레일리아 왜 3개예요? 땅덩이 크다 보니까 시간대를 3개 사용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9개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9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은 5개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은 땅이 큼에도 불구하고 1개밖에 사용 안 해요. 그리고 여기 12인데요. 뉴질랜드예요. 우리나라로 빠른 사례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3시간 빨라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4시간 빠른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35도. 동경 180도를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3시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80 빼기 135는 뭐가 돼요? 45가 나오잖아요. 그죠? 45가 나오면은 3시간밖에 빠른 나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빠른 쪽이 여기 있죠. 여기 있지요. 여기 있지요. 근데 이게 다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오스트레일리아? 시간대 세겠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럼 누가 나올까? 뉴질랜드. 빠른 나라는 뉴질랜드 사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빠른 시간대를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별로 없구나. 그럼 로스앤젤레스하고 시차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런던보다 9시간이 빠르고 런던은 로스앤젤레스보다 뭐야 또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런던보다 느리다 보니까는 런던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런던이 9시간 빨라요. 따라서 8시간이네요. 우리나라는 로스앤젤레스보다 8 더하기 여기에서 8시간 빠르고 런던보다 우리가 9시간 빠르니까 17시간이 우리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빠르다. 뉴욕하고는 14시간 빠르거든요. 시차는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